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엔 아주 강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화산이 있었는데 바로 베수비오 산입니다. 베수비오 산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활발히 활동 중인 화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불의 신의 이름이 불카누스입니다. 불카누스의 집이 베수비우스 산 밑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화산 분화의 전조 현상인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베수비우스 산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화산임을 증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폼페이 운명을 뒤바꾼 강력한 화산 분화가 폼페이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고온의 바위와 화산재 등이 초당 150만 톤씩 솟구쳤습니다. 저건 진짜 지옥이었겠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 화산재 등이 순식간에 폼페이 시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냥 불바다가 됐네. 그냥 도시 전체가. 와. 도시 자체가 부신 거죠. 무섭네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가 있죠? 야, 자연이 참 무섭습니다. 마치 생지옥과 다름없는 그날의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자들의 날카로운 비명, 목 놓아 우는 아기들의 울음, 그리고 남자들이 지르는 고함이 들린다. 이 남자들 중 몇몇은 부모와 자녀들을, 다른 몇몇은 아내와 아이를 불렀는데 사람들은 자신이나 친척의 불운에 애통해했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마주하며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의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냥 아비규환이죠. 사람들은 지상을 뒤덮은 고온의 가스와 열구름에 질식하거나 뜨거운 열애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분화한 베수비우산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만 배에 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베수비우산의 분화로 폼페이는 3m 두께가 3m 정도 화산재가 뒤덮었고 폼페이 시민은 많게는 2만 명 정도 잿더미 속에 묻혀 죽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시대 기록에만 있고 사라진 줄 알았던 폼페이가 1500년 만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어떻게 드러냈죠? 발굴을 하나요? 앞에 3m 화산재가 덮었다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인 집은 2m 정도, 지붕까지 하면 2.5m 정도거든요. 근데 3m가 덮어버렸으니까 거기에 흔적 자체가 없는 것이죠. 와, 아예 그냥 땅에 묻혀버렸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폼페이 발굴 사업이 시작되면서 로마 도시인 폼페이가 점점 그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라졌던 도시가 다시 모습이 드러난 그렇죠. 거네요. 부활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이제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지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거요? 폼페이 발굴 현장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빈 공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곳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문제로 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왜 공간? 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발굴팀이 빈 공간에 석고를 이렇게 부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은 다음에 그 주변에 그 화산재 흙들을 이렇게 긁어내니까 폼페이 사람들의 형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의 그 시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체가 있던 털이라 그럴까요? 그럼 저희가 보는 그 사람의 형상들이 다 저렇게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화산 분화 때 18시간에서 20시간 동안 화산재가 멈추지 않고 분출이 됐고 화산재의 온도는 약 300도씨 정도에 달했습니다. 말도 안 돼. 300도예요, 저게. 높은 온도의 뜨거운 화산재가 죽은 이들의 피부를 완전히 덮었고 그 화산재 내부의 시체는 높은 열로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죠. 아, 좀 끔찍하다. 와. 그러니까. 그 구멍이 증발을 할 정도로.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두께로 쌓여 있었던 이 화산재로 인해서 폼페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부활한 폼페이 최후의 날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하죠. 베수비우산의 분화로 손 써볼 새도 없이 고통 속에 죽어간 폼페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어머. 와, 진짜 너무 끔찍하다. 어린아이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애기도 당연히 있었죠. 무섭다. 생각하기도 싫네. 너무 끔찍한데. 저거는 그냥 뭐. 그 제가 예전에 사실 폼페이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도 그렇지만 동물들 이 고통석에서 이제 죽어간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몸부림치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개부터 그리고 말 그리고 돼지까지.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 동물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됐죠. 예, 이렇게 폼페이의 처참한 모습들을 통한 화산 분화가 한 도시의 문명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화산 분화는 대체 어떻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서서히 움직이는 10개 정도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판 또는 암석권, 아주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두 판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진도 발생하지만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진 제일 무서워. 그럼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맞아요. 다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깔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맞아. 판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 그래서 대략 100km 이상 내려가면은 그 상부에 있는 땅이 녹게 되는데 녹은 것을 우리가 마그마라고 합니다. 이런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압력에 의해서 지면을 뚫고 분출하게 되면은 그게 화산 분화가 됩니다. 저래서 화산이 터지는 건가? 판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밀리면서 뭔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폼페이의 베수비우스산은 대륙판인 유라시아판하고 아프리카판의 해양판이 그 밑으로 이렇게 충돌해서 내려가면서 분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화산이 어떻게 분화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속 저게 마찰이 생겨서 그렇구나. 교수님, 그 네. 활화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그럼 뭐 언젠가는 무조건 폭발하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화산은 그 활동성에 따라서 활화산이냐 사화산이냐 두 가지로만 이제 구분을 합니다. 활화산은 정의가 뭔가 하면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 1만 년 이내에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화산을 활라산이라고 하고, 1만이요. 반면에 활동이 완전히 끝나서 앞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형태만 화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휴화산이라고 해서 휴화산은 과거의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활동을 멈춘 화산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휴화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나 가지고 활동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정의 자체를 휴화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썼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옛날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활라산이냐 사화산이냐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랑 달라요. 발전한 거죠. 그럼 알베스트 씨 지금 저 베수비오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활동 중이에요. 또 저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놀러 가기도 하고 많이 보러 가죠, 우리는. 관광지로? 네, 어떻게 그래요?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린 거고 약간 선진이죠. 와. 그래서 이게 요즘 진짜 우리 많이 놀러 가요. 또 거기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관광 사업이 언제 시작했냐면 1888년에 이렇게 영국 사업가 토마스 쿡은 네. 이 케이블카 인수해가지고 여기 관광업 좀 추진을 하자. 네. 근데 그 당시에는 19세기 말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약간 겁이 있어가지고 안 올라가려고 했었죠. 근데 노래 한 곡 덕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노래 한 곡 때문에요? 네, 아마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는 노래인데 이거요. 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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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메야 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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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메야 푸니꾸리 푸니꾸라 푸니꾸리 푸니꾸라 얌메 얌메야 이 노래인데 이 노래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맞아요. 이 노래는 케이블카 이 나폴리 말로 푸니쿨라라고 해요. 푸니쿨라 이탈리아말 푸니쿨라인데 케이블카 타고 산 꼭대기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 완전 대박 나가지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겁을 좀 없어지고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우린 이 노래를 왜 알고 있죠? 유명한 노래죠. 바로 맞히니 다 아는 거를. 이게 아닌데? 정답은 바로 태풍입니다. 어머나. 당시 필리핀에는 태풍 유나라고 하는 게 덮쳐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나투보 산에 24시간 동안 내린 최대 강우량은 7.8cm에 달했는데 이 정도 강우량은 미국 여러 지역의 1년치 총 강우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풍이 어떻게 인명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일까요? 약간 뭐 쓰나미처럼 같이 이렇게 휩쓸고 가나요? 왜냐하면 화산재가 많이 뿜어져 나왔죠. 화산 폭발 지수 6이니까. 거기다가 빗물이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섞여서 시멘트 반죽처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라하르라고 합니다. 라하. 그런데 문제는 라하르의 속도입니다. 라하르도 초속 수십 미터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미리 대피하는 것 말고는 그것을 비껴갈 방법이 없습니다. 호속 수십 미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라하르로 인한 당시의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뭐 시멘트로 그냥 확 부어버린 거 아니야? 그쵸. 아 저거 진짜 최악이다. 이게 라하르예요? 네. 그냥 물인데? 저게 화산재가 섞여 라하르라고요? 있는. 이거 너무 빠른데? 와. 저거 진짜 대피할 시간이 없지. 그냥 사람들이 떠내려가겠는데요? 그게 그냥 물이 아니라 화산재랑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하르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자동차나 뭐 다닐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죠, 당연히. 라하르 생기면. 그렇습니다. 대피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와, 난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실제로 피나투보산 분화 초기에는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나타나고 라하르가 인근을 덮치면서 대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게다가 라하르의 공격은 피나투보산이 분화를 멈춘 후 199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와. 왜냐하면 화산재가 떨어져 있었는데 또 비가 오면 호우가 내리면 섞여가지고 또 흘러가서 라하르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진상이네. 그렇죠. 화산 진짜 진상이야. 와. 그런데 라하르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는 그 뒤에 가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모습이에요, 이거? 라하르가 지나간 다음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원래 강이었어요. 그런데 강이 사라지고 만 거죠. 강을 채우면서 흘러가던 라하르가 하천을 메꾸어 버렸고 약한 부분이 깎여 내려 나가면서 거대한 라하르 지층의 벽을 남겼습니다. 아니 저 자체가 그냥 화산재예요? 그렇죠. 화산재가 아하. 쌓여 있는 게 라하르 퇴적층이죠. 지형을 완전 바꿔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백호 씨 당시 라하르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도 엄청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라하르 때문에 모든 전기가 끊기고 그리고 다리와 길이 무너지고 논잔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하르의 흐름을 막으려고 제방과 댐을 건설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요. 네, 결과적으로 필리핀에서는 피나투보 화산 분화 때문에 현재 하나로 9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라하르의 급습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파괴력을 보여주는데 이 라하르로 인한 피해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에 있는 네바도 델 루이스라는 화산이 1985년 11월 13일 날 분화를 했는데 라하르가 일으킨 가장 치명적인 재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화산 분화와 함께 화산재와 만년설이 녹은 물이 뒤섞여서 생성된 게 시속 60km로 경사면을 통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면의 아래쪽에 있는 근처 마을을 덮쳐가지고 주민들을 생매장하다시피 했고 아유. 간신히 라하르의 가장자리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구조가 됐는데 그들마저도 뜨거운 라하르의 화상을 입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하르가 덮친 그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No, yo no tengo trabajo. Yo vivo porque tengo que 저게 진짜 vivir. 안 빠지는구나. Mami, te quiere mucho. Mi papi, mi hermano. Y yo. Adiós, madre. 어떡해. 오마이라 산체스라고 하는 이 소녀는 라하르의 몸이 묻힌 채 여러 날을 지내야 했고 그 모습이 전 세계로 보도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거 봤어요. 교수님, 저 소녀는 어떻게 구출이 됐나요? 안타깝게도 라하르에 빠졌을 당시에 라하르가 시멘트처럼 굳어버렸어. 묻어버렸죠. 그 산체스의 상태는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던 그런 상황. 결국 라하르에 묻힌 채 오마이라 산체스는 저체온증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콜롬비아 네바도 델 루이스 화산 분화는 이 소녀를 비롯한 약 2만 3천 명의 사망자를 내며 역대급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라하르는 대규모의 피해를 양산하는 최악의 화산 분화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러한 피나투보산 분화는 20세기 마지막 화산 대분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피나투보산 분화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 지구에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준 역사적 화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7을 기록한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강력한 화산 분화이자 전 지구를 뒤집어 놓은 초대형 화산 분화, 탐보라 화산 분화입니다. 탐보라 화산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활라산입니다. 탐보라산의 첫 분화는 1815년 4월 5일 저녁에 일어났는데 약 2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때 폭발음이 얼마나 컸던지 인근 군사기지에서 대포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경계태세를 돌입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난 줄 알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곱게. 그 위에 5일 후인 1815년 4월 10일에 본격적인 분화가 시작됐는데 이때 찢어지는 대명과 같은 소리가 산 꼭대기에서 나왔고 불기둥 3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난리 났네. 하늘에선 우박처럼 돌이 떨어지고 뜨거운 비와 화산재가 함께 섞여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리고 그 당시 탐보라 화산의 분화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1961년 소련이 개발한 수소폭탄인 차르 봄바의 버섯구름 높이가 약 67km인데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7배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탐보라 화산 분화에 대한 연구 결과 분화 당시 에너지 양이 차르 봄바의 약 400배 이상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분화의 결과를 탐보라산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산 분화 전과 화산 분화 후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화 전의 모습이고요. 분화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날라갔어요. 뚜껑 날라갔네요. 그러네요. 저 없어진 저 구멍만큼이 다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 대분화로 탐보라산의 원래 높이가 4,200m였는데 2,730m로 낮아졌습니다. 반이 날아갔어. 2천 거의 가까이. 그리고 화산 분화 시 분화구 주변이 땅 속으로 무너져 내려서 움푹 패인 지형인 칼데라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칼데라 크기는 축구장 48개를 합쳐놓은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만큼이나 그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망자의 수가 무려 9만 2천 명에 달했고 그중에 1만 명은 화산 분화 당시에 적사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수님, 이 화산 폭발로 죽은 사람보다 어쨌든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몇 배나 더.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그 이유는 화산재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화할 당시에 인근에 있는 동인도 회사 선원들이 탐보라 지역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 기록이 뉴욕의 이브닝 포스트지 1816년 2월 27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라의 표면이 약 3cm 두께의 화산재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땅에서 자라던 벼 작물과 어린 식물이 완전히 화산재 속에 묻혀 있었다. 12일부터 15일까지는 잿더미로 인해 대기가 매우 두껍고
사방이 어두웠으며 태양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며 내내 바람이 전혀 불어오지 않았다. 당시의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나라 전체가 화산재가 3cm 정도 덮었기 때문에 농작물이 다 죽은 거죠. 농작물이 죽고 나니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로 인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짜 피해가 되게 시기가 길었겠네 그러면. 먹을 것도 없어지고. 후폭풍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피해는 탐보라 화산의 분화가 가져온 후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특히 화산 분화로 분출된 화산가스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체 상태의 화산가스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와 같은 기체와 함께 방출될 수가 있는데 그 농도에 따라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아,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때 1815년 4월 달에 탐보라산이 분할 당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화산가스는 이산화황 SO2였습니다. 이산화황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독성이 강한 기체인데 주로 산성비와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탐보라산이 분화했을 때 분출된 화산재와 이산화황의 규모는 무려 150억 톤에 달했습니다. 감히.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때 이산화황이